자, 추징입니다. 자, 추징은 몰수하고 똑같아요. 성질이요. 자, 법조문을 보면 몰수할 수 없을 때 추징한다 했잖아요. 즉 그 말은 몰수와 추징의 관계에 있어서 몰수가 먼저입니다. 몰수를 먼저 하고 몰수가 안 될 때 그때 추징하는 거예요. 추징은 그 가액만큼 추징하면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내가 뇌물을 1,000만 원 받았습니다. 1,000만 원이 그대로 있어. 그러면 몰수입니다. 근데 1,000만 원 중에 일부를 썼어요. 소비했습니다. 그러면 소비한 것만큼의 가액을 추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관계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사망을 보시면 문서도와 전자기록,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 일부가 몰수가 대상이 될 때는 폐기하면 됩니다. 소각시키면 돼요. 자, 성질 보시면 추징은 몰수가 안 될 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법처분이고요. 부가형이다. 성질 똑같죠? 똑같습니다. 부가형입니다. 자, 밑에 판례. 몰수했다면 몰수 끝나는 겁니다. 그땐 추징이 안 되는 거예요. 추징은 몰수가 안 될 때 추징하는 겁니다. 자, 추징해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 선고를 받게 되었더라면 잃게 될 상당액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1,000만 원 받았는데 500을 썼어요. 그렇지? 원래 안 썼으면 500 자체가 몰수당하는 겁니다. 근데 500을 썼습니다. 그러면 쓴 만큼의 액수가 추징액이지. 그렇지? 그래서 추징해야 할 가액이 몰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게 될 상당액, 즉 500을 썼으니까 500 추징당하는 겁니다. 그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500을 썼으면 500을 추징당하는 거지 1,000만 원을 추징당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초과해서는 안 된다. 쓴 범위 안에서 일치하게 추징당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초과하면 된다. 그러면 틀려요. 이것도 직권이죠. 우리 몰수도 직권이었지? 추징도 직권입니다. 부가형이란 얘기 나와 있고요. 부가형이기 때문에 독립상고가 안 됩니다. 자, 다음. 자, 몰수나 추징은 특정된 물건에 하는 겁니다. 특정된 물건에 하는 것이고, 따라서 특정되지 않으면 몰수도 안 되고 추징도 안 됩니다. 그렇죠? 안 된다. 둘 다 안 된다. 이 판례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몰수는 안 되는데 추징은 된다. 안 돼요. 둘 다 안 돼요. 둘 다 뭐다? 특정되었을 때 몰수도 하고 몰수가 안 되면 추징하는 것이지. 특정 자체가 안 됐다면 둘 다 안 된다. 둘 다 안 된다. 또 징역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특별사면이 있었다. 특별사면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개별적 효력이다. 연대적 효력이 아니고 개별적 효력입니다. 즉 특별사면이라 하는 것은 특정인에 대하여 대통령이 행하는 사면을 말하죠. 그렇죠? 그렇지? 개별적 효력인 거예요. 그 사면당하는 그 자에게만 효력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징역형에 대해서만 특사가 있는 겁니다. 징역형에 대한 특사가 있는 것이고, 추징은 살아있지. 이건 효력 상실이 안 되지. 돈은 내란 말이에요. 돈은. 옥살이면 사면하는 거고, 벌금이나 추징은 같이 사면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돈을 내야 돼. 아시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추징의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사실상의 원인도 있고 법률성의 원인도 있을 것인데 보통 대표적인 것이 소비지, 소비. 소비가 바로 추징에 되는 대부분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거 볼까요? 자, 피고인이 뇌물을 받은 주식이 압수되어 있지 않고 명부상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등재됐는데,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죠. 남편과 아내입니다. 근데 주주 명부상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 뭐야? 이 혼동이라면 혼동. 아내 건지 남편 건지 혼동이 되어 있는 거야. 혼동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명부상 아내 명의로 되어 있다 그랬지?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아내 건지, 명부상 아내 거라 했으니까, 아니면 실질상 남편 건지. 그래서 지금 아내 건지 남편 건지가 지금 법적으로 혼동이 되어 있는 거, 혼동. 그랬을 때는 여기 추징의 원인 중에 하나인 법률상 원인 중에서 여기 혼동 있지, 혼동?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몰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추징하라, 이러면 추징하라. 됐고요.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혼동이라고 쓰시면 돼요. 혼동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징할 때의 산정 시기는 판결 선고시입니다. 여기 나와 있지? 밑에. 판결 선고시다. 그쵸? 또
합병될 때는 판결 선고 시 주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가액을 정확히 알 수 없게 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그때는 우리 주가라는 것이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가장 상한가 친 이 금액이 아니라 가장 하한가를 친 이 가액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정확히 알 수 없을 때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가 상한가 친 금액이 아니라 하한가 친 금액이란 말이에요. 가장 낮을 때. 평균치도 한번 틀려요. 경감부에 2번 나왔어요. 자, 추징의 범위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여기 기출된 적도 한 번 있는데 판결 선고 시가 아니라 적어보세요. 범죄 행위 시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X 됐고, 자, 추징의 범위를 볼까요? 자, 범죄 행위로 취득한 주식 가액을 추징할 때, 그치? 그 취득 대가를 추징 금액에서 공제해야 되느냐? 공제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공제 안 된다. 이게 판결 요지인데요. 보겠습니다. 범죄 행위로 물건을 취득하면서 대가를 지급한 대가.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다는 겁니다. 공짜 없다는 겁니다. 취득할 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치? 1억을 받으면 1억을 받으면 100만 원 쓴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대가를 지급한다고 했을 때 이 대가를 공제하냐? 공제 안 합니다. 공제 안 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금액, 이 대가로 지급한 금원을 뺀 나머지가 아닙니다. 그치? 이것은 공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게 있다면 그 자체에 대해서 몰수당하거나 추징당한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뇌물로 1억 받았으면 1억 자체를 몰수나 추징하는 것이지 그 1억 받으려고 내가 경비로 100만 원 썼습니다. 100만 원 쓴 나머지 9,900만 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얘기죠. 실제 많이 됩니다.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금품을 취득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과정에서 이 변호사가 일부 금액을 지출했는가 봅니다. 이 금액을 지출했단 말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공제가 안 돼. 공제가 안 된다. 그냥 네가 받은 돈이 있다면 그 자체를 토해내라. 토해내라. 똑같아요. 그쵸? 여기도 공무원이 뇌물을 받음에 있어서 밑에 비용의 명목으로 얼마 돈을 썼어요. 하더라도 네가 받은 돈 자체를 토해내면 되는 것이지 뭐 공제는 무슨 공제야. 공제가 어디 있어. 그쵸? 나머지 공제야 나머지가 아니다. 자, 범인이 알선 대가로 수수한 금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또 성실하게 또 소득신고를 했네요. 소득신고를 했어. 그래서 법인세 등을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럼 세금 납부한 금액을 빼? 안 뺀다는 거지. 빼지 않고 예를 들면 이 금품이 1억이다 해볼게요. 1억인데 예를 들면 신고를 뭐 세금을 얼마 납부했다 그러나 33만 원 납부했다고 쳐볼게요. 그렇죠? 그러면 1억 마이너스 33만 원을 뺀 나머지 이가 아니라 1억 전체에 대해서 몰수당하거나 추징당한다는 말입니다. 자,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추징 나와 있지? 그래서 그 추징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 하므로 이게 원칙인데 범인이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세금 냈네요. 세금 냈다. 똑같지? 똑같다. 여기도 세금 냈네요. 하더라도 공제가 안 된다. 네가 번 돈 다 토해내라 이런 말입니다. 성매매 알선 행위자가 금액 중 절반을 성매매 여성에게 줬네요. 5대로 이 절반을 줬다는 말은 5대5로 나눠가 그 계약이라는 거지. 그치? 고객들로부터 화대받은 거네요. 화대받은 금액의 절반을 5대5로 나눠갔다라고 약정이 있겠죠. 그랬다면 그 추징의 범위는 실제 취득비에 한정되지만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이제 5대5, 50%인 거죠. 50%에 대해서 추징당한다는 얘기입니다. 50%는 여성이 가져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추징의 범위는 총 화대에서 50%에 한정돼서 추징당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출한 임대료는 빼지 않는다. 임대료는 공제되지 않는다. 즉 임대료까지 이걸 공제하는 게 아니라 실제 취득한 금액의 보세요. 알선업자가 50%를 받아가지고 임대료 낼 거 아닙니까? 그중 일부를. 그러면 실제 50% 받은 금액의 일부를 뺀 나머지를 추징당하는 게 아니라 전체
내가 받은 돈 50% 전체에 대해서 추징당한다. 임대료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금도 공제 안 됩니다. 세금도 공제 안 되고 임대료 공제 안 되고 그쵸? 돈 누가 벌었어? 결국 돈 아가씨가 벌었네. 그쵸? 농담입니다. 자, 다음 여기 보시면 부가세 나오나. 부가세 똑같아요. 이것도 뭐 뇌물 받았고 알선 수재 혐의인데 다 부가세를 냈다 하더라도 똑같아요. 다 세금 아닙니까? 공제되는 것이 아니다. 어? 전부를 다 토해내라 이런 말입니다. 자, 알선 의뢰인이 뭐 고용계약 중 나와 있는데 급여 형식으로 줬다는 겁니다. 이것도 토해내는 게 아닙니다. 토해내는 게 아니라 명목상 급여액이 아니라 실제 받은 금액을 추징 대상으로 된다. 명목상의 급여액 하면 틀려요. 그런 얘기고. 이것도 출제된 적 있네요. 자, 다음 보시면 변호사가 형사사건 피고인으로부터 담당 판사에 대한 교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인데 그중 일부를 자기 몇 대로 공동변호 명목으로 썼습니다. 이해되시나 이거? 그쵸? 즉 변호사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이 있어요. 그 돈을 담당 판사 만나봐라. 그래서 뒤에 뭐 좀 찔러주고 그래야 뭐 좀 잘 좀 해야지 뭐 판결 유리하게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명목으로 받은 돈인데 이 변호사란 놈이 그 돈 전부를 그렇게 써야 되는데 그중 일부를 삥땅 친 거야. 삥땅 쳐서 일부를 다른 명목으로 쓴 거야. 이걸 공제할 수 있냐 이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소비 일종이기 때문에 네 멋대로 이건 독자적 판단에 쓴 거잖아요. 독자적 판단하에 쓴 거다. 이건 소비의 일종이라는 거야. 네 멋대로 쓴 것이라서 공제할 수 없다. 다 토해내라.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는 명목이 아니라 담당 판검사에게 청탁하여 석방시켜 주겠다는 로비 명목이죠. 로비 명목으로 받은 돈입니다. 그럼 다 그렇게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써야 되는데 이 친구 역시 마찬가지로 변호사 일부를 선임비로 사용했다는 말은 역시 똑같은 거야. 독자적 판단에 쓴 거야. 피고인이 준 명목이 아니죠. 독자적 판단에 쓴 거다. 공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만약에 명목대로 썼다면 공제해주겠죠. 명목대로 쓴 것이 아닌 네 멋대로 쓴 것은 공제 안 합니다. 자, 이건 뭐야? 이거 봐봐요. 이건 제공한 자의 뜻에 따라 했다는 얘기지. 그럼 명목에 따라 한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공제를 해줘야 되겠지. 그쵸? 이건 독자적 판단이 아니잖아. 그쵸? 이 뜻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받은 취지에 따라 했다는 말은 공제를 해줘야 되겠지. 그쵸? 이렇게 두 가지 묶으시고 두 가지 묶으시면 되네. 그쵸? 두 가지는 다른 판례들입니다. 그쵸? 위에 두 가지와 밑에 두 가지는 다른 거예요. 위에 두 가지는 독자적 판단, 밑에는 독자적 판단이 아니라 제공자의 뜻에 따라 쓴 것이죠. 됐습니다. 추징 방법은 쉽답니다.